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박하늘입니다. 여러분,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리스닝 정답을 잘 고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정답이 쉽게 보일까요? 아니죠. 푸는 방법을 알아야 단어도 개념도 쓸모가 있지 않을까요? 빠르게 LC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험장에서 효과적인 리스닝 스킬을 알려드릴 겁니다. 최초 공개할게요. 어떤 분들이 수업을 수강하면 좋을까요? 우선 토익 75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또는 단어도 아는 단어가 어느 정도 생겼고 내용은 부분적으로 들리긴 하나 막상 답을 고르지 못하는 분들, 바로 여러분이죠. 문제를 풀고 설명해 주기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실전에서 직접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개념을 이해하고요. 어떻게 해야 안 틀리는지, 오답을 줄일 수 있는지, 시험장에서 혼자 조금 분주할 수는 있지만 효과적인 팁을 알려드립니다. 개념과 팁을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겠죠? 따라서 적용을 직접적으로 시킬 수 있는지 시험처럼 풀어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살짝 팁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Part 1은 사진 유형입니다. 사진을 가장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 보기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풀이 팁, 대상을 따라가라입니다. 사람이 한 명 또는 여러 명, 아니라면 사물이 사진에 등장하겠죠? 그 대상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때 단어가 잘 안 들린다고요? 단어 공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단어를 몰랐더라도 나였으면 이렇게 풀었겠다 하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dismantled, denied, intersection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랬을 때 이 dismantle, 이 dismantle이라는 단어를 듣고 이제 멘탈 붕괴가 올 수 있죠. 그럴 때 이 dis라는 특징을 잘 보시면 됩니다. dismantle, discharge, dismiss, distribute 이 dis가 붙으면 보통 나눠주고 분리하고 해체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감을 잡아서 풀 수 있는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팁, 팩트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다 하는 보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제가 객관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팁은 동그라미 세모 X로 정답을 동그라미 체크 또는 세모로 킵해두면서 정답 또는 오답을 소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면 세모 표시를 해두면서 정답일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자, 대상 따라가기, 팩트만 보기, 동그라미 세모 X로 오답 소거하기 기억하시죠? 그럼 이 팁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진이 등장을 했네요. 남자와 여자가 사진에 나와 있죠? 그럼 이 남자 또는 여자를 주목해서 리스닝을 들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풀어볼게요. A. The woman is greeting a customer. The woman is greeting a customer. 지금 woman이 주어로 등장을 했으니까 woman을 따라가야겠죠? 지금 woman이 customer를 greet, 반기고 맞이하고 있나요? 아니죠.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greet, 인사하다 반기다 라는 뜻을 몰랐더라도 greeting a customer, 이 사람이 고객인 게 확실한가요? 아닐 수 있죠. 따라서 어찌됐든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B 보기 들어보겠습니다. B. The woman is fixing her hair. The woman is fixing her hair 하면 woman이 뭐라고 있는지 따라가야겠죠? The woman is fixing her hair. 이 여자가 자기 머리를 고치고 있나요? 손질하고 있나요? 자, 가끔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 머리가 여자의 자신의 머리가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죠. 이거 여자가 이렇게 자기 머리 하는 게 아니고 남자 머리 손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C 들어볼게요. C. The man is getting a haircut. The man 했으니까 man이 뭘 하고 있는지 따라가야겠죠? The man is getting a haircut. 자, get a haircut은 이발을 받다, 머리를 깎다 라는 의미죠. 따라서 man이 지금 이발을 받는 중인 상태. 정답이죠. D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D.
The man is looking into a mirror. The man 했으니까 man이 뭘 하고 있는지 봐야겠고 is looking into a mirror 이라고 했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고 있다. 지금 이쪽에 거울이 있다. 그래서 정답 체크하신 분들 틀렸죠? 자, 팩트만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남자가 뭘 쳐다보고 있는지 여러분 확실하신가요? 확실한가요? 지금 거울을 보고 있지 않죠.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팩트에 근거해서 정답을 골라야 합니다. 자, 그럼 스크립트 살펴보겠습니다. A. The woman is greeting a customer 했을 때 greet은 무슨 뜻이었죠? 인사하다, 반기다 라는 뜻 알아둬야겠죠? 하지만 이 단어를 리스닝 할 때 몰랐더라도 greeting a customer. 자, customer 확실한가요? 이분이 customer인 거? 확실하지 않죠? 따라서 일단 세모로 우리 킵해 두겠습니다. 자, B 살펴볼게요. The woman is fixing her hair. fix는 고치다 또는 수리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고치고 만지고 있었나요? 아니죠. 남자의 머리를 fix하고 만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C. The man is getting a haircut. 자, get a haircut은 이발을 받다 또는 머리를 자르다 라는 뜻이죠. 자, 따라서 남자가 여자에 의해 이발을 받는 장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get a haircut 외에도 get과 함께 쓸 수 있는 다른 단어들 제가 가져왔습니다. get과 ready가 붙으면 get ready, 준비해라, 준비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또 get과 out이 함께 쓰이면 get out, 나가라 또는 나가다 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get과 함께 쓸 수 있는 단어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다음, D번입니다. The man is looking into a mirror. 자, 미러를 쳐다보고 있다. 자, 상상력 발휘 금지죠? 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뭔가 쳐다보고 있긴 하나 그게 거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look into에서 look은 그냥 뭔가를 사물 또는 대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watch 살펴볼게요. watch는 뭔가를 집중해서 볼 때 watch를 씁니다. 예를 들어 watch TV, watch movie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겠죠? 자, 이 차이점을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art 2는 질문 유형입니다. 여자 또는 남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변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선 보기가 3개 등장하겠죠? 보기를 듣다 보면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비슷한 단어의 등장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팁은 들은 내용을 되뇌어라 또는 기억하여 되뇌어라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문제가 What are you doing today? 라는 문제가 등장이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너 오늘 뭐 해? 를 계속 remind 하면서 A 보기를 듣고 너 오늘 뭐 해?를 remind 하면서 B 보기를 듣고 너 오늘 뭐 해? 문제를 되뇌이면서 C 보기를 듣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뇌이는 스킬 첫 번째 팁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과 비슷한 단어가 답변에 또 등장을 하면 트릭입니다. 자, 함정이죠. 여러분 너무 쉽게 속지 말자고요. 그 속지 않는 방법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 팁은 동그라미 세모 X로 Part 1과 마찬가지로 애매하거나 확실히 정답이 아닐 경우엔 소거를 해나가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Where, 어디와 관련된 질문이네요. Where is the meeting room? 미팅룸이 어디 있어? Where was the report? 레포트 어디 있었어? Where will the conference be held? 회의는 어디서 열릴 거야? 라는 질문에 yes or no 라는 응, 아니라는 답변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트릭입니다. 여러분, where is the meeting room? 이라는 질문에 yes, I'm meeting him today. 이런 식으로 질문과 보기의 단어가 똑같으면 트릭이라는 겁니다. 또 살펴볼게요. Where was the report? 라는 질문에 Yes, I reported that yesterday. 라는 식으로 report가 보기에도 등장을 하면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처럼 where, 어디, 장소와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는 in, at, to, on, just around the corner 등과 같은 장소와 관련된
답이 정답으로 출제가 되겠죠. 하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쉽고 친절하게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우회적 답변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떤 우회적 답변이 등장을 하나요? 궁금하죠? 자, 그래서 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Where is the account manager? 자, account manager, 회계부장 이런 식으로 굳이 어렵게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충 account manager 어딨어를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보기 A를 듣고 account manager 어딨어를 되뇌이면서 B를 듣고 C를 듣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account manager 어딨어 했는데 정답이 될 수 없는 보기 한번 볼게요. A savings account. 자, account가 나왔으니까 대충 account가 또 나왔네. 정답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를 비슷한 단어를 반복시킴으로써 트릭에 빠뜨리려는 문제였죠.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account manager 어딨어 했을 때 I can manage her. 자, manager과 manage her. 이거 라임 맞추는 문제 아니잖아요. 따라서 발음이 비슷하다고 정답으로 너무 쉽게 골라주면 안 되겠죠. 따라서 단어와 비슷한 발음, 질문에 나온 단어와 보기가 비슷했다. 정답이 될 수 없는 트릭이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답변은 뭐예요? account manager 어디 있어 했을 때 He's in the office. 사무실에 있어 라는 답을 우리는 원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항상 친절하고 쉽게 보기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우회적 답변 살펴보겠습니다. Possible answers. 자, account manager 어디 있어 했을 때 check the conference room. 회의실 가봐. 정답 될 수 있죠. 또 account manager 어디 있어 했을 때 I don't know. 나 몰라.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기 살펴볼게요. account manager 어디 있어 했을 때 He just went out. 방금 나갔는데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또 마지막 보기 살펴볼게요. account manager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Why do you ask? 되묻는 유형의 보기도 출제가 됩니다. account manager 어디 있어? 했을 때 왜 물어보는데? 뭐 때문에 물어보는데? 라는 보기도 우회적 답변으로 정답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은 내용을 되뇌이면서 헷갈리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푸는 방법 말씀드렸죠? 내용이 들리면 그 내용을 해석을 해서 되뇌어 본다. 자, 준비되셨죠? 그러면 보기 들어보겠습니다. Where is the manager going? 자, 매니저 어디가?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되뇌이면서 A를 들어볼게요. 매니저 어디가? A. To a conference. 괜찮죠? 컨퍼런스 간대요. 그러면 킵해 둘게요. 자, 매니저 어디가? B. Around 10 p.m. 자, 매니저 어디가? 라고 했는데 대략 10 p.m.쯤에 말이 되지 않죠?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니저 어디가? 되뇌이고 C 들어볼게요. C. Yes, the company's growing. The company is growing. 매니저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데 회사가 지금 잘 성장 중이다. 자, 말이 될 수 없죠? 따라서 정답은 A가 됐습니다. 자, 재밌죠? 그래서 한 문제 더 준비했습니다. 자, 되뇌이는 remind 방법 기억하시죠? 들어볼게요. Where will the company dinner be held? 자, 디너가 어디서 열릴 거야? 라는 질문을 되뇌이는 겁니다. A. We met up in the afternoon. 어디서 열려? 라고 물었는데 we met up. 말이 안 되죠? 어디서 열려? remind 하면서 B 들어볼게요. B. At that new place on the corner. 어디서 열려? 라는 질문에 at that new place on the corner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체크해 두시고 C 듣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remind 어디서 열려? dinner 어디서 열려? 했을 때 C. The food was delicious. 자, 어디서 열리냐고 묻는 질문에 음식이 맛있었다라는 답은 정답이 될 수 없죠. 따라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remind 하면서 푸는 게 part 2의 팁이 되겠고요. 자, 다음 part 3와 4 긴 지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art 3 and 4 유형은 지문이 비교적 깁니다. 이때 지문을 들으랴, 문제를 읽으랴, 답을 고르려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direction이 나올 때 키워드를 동그라미 체크해 두는 겁니다. 자, 이 작업을 바로 스키밍, 훑어보는 스키밍 작업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체크만 해둘 뿐만 아니라 팁 2. 이해한 내용을 옆에다 해석해 두는 거죠. What is the purpose of the call? 했을 때 무슨 뜻이죠? 전화를 왜 했냐? 또는 왜 call 이런 식으로 자기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간략히 적어두는 겁니다. 팁 3. 바로 노트 테이킹 방법인데요. 지문을 들으면서 이해한 내용을 단어 바이 단어로 전부 다 기록해 두는 거죠. 예를 들어 지문이 Today we will open a party in the evening at around 6 p.m. You can feel free to wear anything you would like to wear, but be advised that there is not enough parking space. And the party place will hold up to 40 to 50 people. And if you have inquiries, please send us an email. 이런 장황한 지문이 나왔어도 우리가 이해한 내용을 대충 나만의 방식으로 기록해 둔다는 거. 바로 노트 테이킹 방법입니다. 자, 팁 4. 바로 paraphrasing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이 paraphrasing이란 지문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보기에 주는 게 아닌 비슷한 단어로 워딩을 바꿔서 비슷한 단어를 출제시킵니다. 따라서 지문에 가이드북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보기에도 똑같이 가이드북을 주지 않죠. 가이드북 대신에 비슷한 단어인 또는 비슷한 뜻인 instruction이란 단어를 출제하므로 주의해서 풀어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방식을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 해야 하죠? 바로 스키밍 작업이죠. 빠르게 문제에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해석까지 간략하게 적어두는 작업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무슨 뜻이죠? 주제를 묻는 문제예요. 다음, What problem does the woman mention? 여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할 건가 봐요. 그 부분 주의해서 들으셔야겠습니다. 다음, Look at the graphic. What room did the man probably book? 자, 이걸 통해서 남자가 어떤 방을 예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떤 방을 예약할지 한번 figure out 해봅시다. 자, listening. 지문 듣기에 앞서서 뭐 해야 하는지 아시죠? 노트 테이킹 준비하시고 들리는 만큼 최대한 단어 바이 단어로 적어보는 거예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Hi, Brad. Are you organising our team dinner for tomorrow night? Yes, I've made a reservation at the Japanese restaurant down the street. Oh, I'm sorry. But could you add one more person to our party? The new intern is coming too. Sure, inviting the intern is a great idea. She'll get to become better acquainted with our team. One last thing. You booked a private room, right? I did. And the one I reserved holds more than 7 people, so it'll still work. Great. Thanks for handling that.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들으셨나요? 자, 이 정도 노트 테이킹을 다 했더라면 여러분 토익 리스닝 495점 만점 받겠죠? 절반만 들었거나 많이 놓쳤더라도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채워나가면 되겠죠?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디너 내일 저녁에 있는 팀 디너 너 organizing 했니? 했을 때 했대요. 일식집 예약을 해놨고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한 명이 더 올 거래요. 누가? 뉴 인턴이 올 거고 그랬더니 남자가 좋은 생각입니다. 자, 서로 알게 되는 좋은 자리가 될 거예요 라고 했죠. 그래서 여자가 private room 예약한 거 맞지? 라고 했더니 남자가 네, private room 예약했고요. 그 방은 7명 이상 수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트 테이킹을 진행해 봤고요. 이 노트 테이킹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글의 주제 뭐죠? A. Venue switch. 장소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죠. Work gathering. 지금 팀 디너 work gathering 좀 paraphrase 된 것 같아요. 비슷한 뜻이니까 일단 킵해둘게요. 자, 어떤 내용이었어요? Restaurant renovation. 레스토랑이 이제 다시 뭔가 재정비되고 새롭게 renew 되는 그런 내용이었나요? 아니죠. X. Menu selection. 일식집 갈지 중국집 갈지 지금 양식집 갈지 고민하는 내용 아니었죠? 따라서 정답은 아까 킵해뒀던 B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여자가 어떤 문제를 언급했죠? 제가 여기다 별표를 쳐뒀는데요. 여자가 한 명이 더 추가가 됐다. 뉴 인턴이 오는데 그 뉴 인턴까지 수용 가능할까? 올 수 있을까? 자리가 있을까? 라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였을까요? A. The meeting was cancelled. 미팅이 취소됐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X. B. A credit card was denied. 여러분, deny 뜻을 몰라도 이 DE가 들어가면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신용카드가 좀 거부됐다, 거절됐다.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고요. C. A group has increased. 그룹에 한 명이 추가가 됐다. 즉, 한 명이 더 추가가 됨으로써 그룹의 인원수가 증가했다, 늘어났다, paraphrase 된 거 보이시죠? 따라서 C가 정답입니다. D. A promotion has ended. 프로모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 되겠죠? 마지막 문제. 그래픽을 보는 문제인데 사실 그래픽을 추리하고 알아내고 파악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look at the graphic. What room did the man probably book? 남자가 어떤 방을 예약했을까요? 자, 7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방을 예약했죠? 자, 어떤 방이죠? graph, 내용, occupancy, space 이런 단어 몰라도 자, A people 들어가는 방 7명 이상 purple room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D가 되겠죠. 스크립트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 team dinner, tomorrow night, reservation. 어디에 예약했어요? 일식당 예약했고 한 명 더 인원 추가해 줄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알겠대요, 그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You booked the private room, right? 너 private room 예약한 거 맞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맞아요. 제가 예약한 방 7명 이상 수용 가능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핵심 단어와 뉘앙스를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파트 1부터 4까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다뤄봤습니다. 자, 수업에서 더 많은 팁을 다룰 텐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로도 또 여러분의 영어 실력으로도 토익 리스닝 목표 달성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하죠? LC 박하늘 하시고 토익 리스닝 목표 달성하세요. 여러분의 LC 목표 달성을 응원합니다.